네, 이번 차시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첫 시간이죠. 차량의 공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에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가면서 차량의 공간이 어떻게 개념이 변화하는지, 그 공간 내 개념의 변환과 그것이 기술의 발전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이 어떠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차량 내 공간, 특히 자율주행 내 차량 내 공간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난 차시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인지, 판단, 제어 기술, 요소 기술을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셨고요. 또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같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차시부터 배우게 될 자율주행에 대한 플랫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 차시 말미에 여러분들 꼭 복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습 잘 하셨나요? 예. 복습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번 차시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플랫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자율주행 차량의 공간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공간이죠. 여러분들 그 자율주행 차량의 공간, 네. 과연 공간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율주행 플랫폼은 차량 공간이 달라질 게 있을까요? 예, 차량 공간이 왜 굳이 이 플랫폼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었는지 얼핏 이해가 가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차량 공간이 자율주행에 의해서 혹은 자율주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뭔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일반적인 차량에서의 내부 공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하시죠? 사실은 너무나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 공간, 이 사진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으실 것 같지만 과연 이 공간이 자율주행 차량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특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좀 드릴까요? 어떠한 특징들이 보이십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차를 보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공간을 보아오셨기 때문에 특징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운전대가 눈에 띄는군요. 운전대, 핸들이 눈에 띕니다. 예. 핸들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죠? 핸들 없으면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예. 우리 인간이 운전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할 때 핸들이 없으면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차량의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인간을 대신해서 4단계, 5단계의 완전한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핸들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4단계와 5단계의 차량이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게 완벽하게 실현이 되고 나타난다면 이 핸들 필요 여부는 좀 생각은 해봐야겠군요. 만약에 핸들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핸들이 없어진 것만큼 어떠한 공간이 생기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 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주차에서 여러분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제가 소개해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물론 아이로봇뿐만 아니라 그 이후 많은 영화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 쉽게 보실 수 있는 장면 하나는 핸들이 있다가도 자율주행 모드로 바뀌면 핸들이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영화들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기계가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핸들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핸들이 안으로 숨게 되는 거죠. 예. 자, 또 어떠한 부분들이 보이실까요? 예. 다음에는 의자를 한번 볼까요? 예, 의자가 아무래도 차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이 의자 어떤가요? 역시 특징을 잡기가 어려우시죠?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고 너무나 당연한 배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특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 의자들 모두 어떻습니까? 모두 앞을 향하고 있군요. 네. 이거는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 앞을 향하고 있어야 하죠? 특히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전방 주시가 기본이죠, 운전은. 네. 물론 때에 따라서 뭐 좌우를 보기도 하고 후진할 때는 뒤를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운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앞을 보는데 바로 뭘 통해서? 눈을 통해서 앞을 보는데 신경을 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자는 모두 앞을 향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의자가 앞을 향하고 있군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릴 질문은 자율주행 차량이 된다면, 즉 사람이 아닌 모든 상황을 기계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런 자율주행이 된다면 뭐 이 의자 뭐 이렇게 그대로 둬도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대로 두어도 되고 안 둘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가 보이시나요? 예. 일단은 저 앞쪽에 운전석과 조수석을 볼까요? 예. 운전석과 조수석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어떤 가운데에 경계선으로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뭐 거기가 기어가 들어갈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수납 공간이 들어갈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운전석과 조수석은 그 경계에 의해서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질문을 드려보면 자, 과연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이 경계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좌석들이 전방을 지향하고 있고 경계가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전방을 향하고 있는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운전자는 운전에 몰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해야죠. 네. 그리고 운전석 옆자리는 우리 흔히 뭐라고 하죠? 조수석이라고 하죠. 네. 조수석이라는 표현이 왜 붙여졌을까요? 네. 여러분들 옆에서 누군가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있는 내가 졸거나 자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네. 옆에 있는 운전자들도 굉장히 졸리고 자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이 졸거나 자지 않게끔 뭐 말도 걸어주고 뭐 웃긴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운전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이 공간은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운전석과 조수석의 경계 그리고 이러한 전방 지향성. 자, 과연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면서 즉 자율주행 차량에 도래하면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오랜 시간을 끌었네요. 자율주행 차량의 공간은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예. 전통적인 차량의 운전자는 먼저 항상 적정 자세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자는 어떠한 자세를 유지를 해야 할까요? 꼭 이런 적정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림 어떤 그림이죠? 바로 좌석에 대한 방향성과
특히 이 토르소 앵글이라고 하는 인간이 운전을 함에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런 최적의 각도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토르소 앵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통적인 차량은 항상 운전자가 안전한 자세로 적정한 각도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좌석은 항상 차량 진행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 차량에서의 공간은 조금은 많이 다를 겁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차량 내부의 공간과 어떤 게 다른가요? 얼핏 보면 사실은 자동차라는 이런 프레임이 없었다라면 이 내부 공간이 자동차 공간이라고 상상도 못 하셨을 정도로 무언가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일반적인 차량에서의 공간을 핸들과 좌석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살펴드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한번 차이점을 볼까요? 일단 핸들 어떤가요? 두 이미지 모두 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4단계와 5단계의 자율주행, 즉 인간이 거의 100% 기계에게 통제하는 그런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핸들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공간은 그만큼 더더욱 넓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 여러분들 이제 잘 보이시나요? 좌석이 어떻죠? 좌석. 우리 앞선 차량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앞선 차량과 비교하면 좌석이 고정되어 있고 오로지 한 방향만을 향해 있는 그러한 데에 비해서 이 자율주행 차량은 어떤가요? 좌석이 서로 마주보고 있네요. 왜 그렇죠? 인간이 더 이상 이젠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의자가 전방을 주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의자가 이렇게 항상 또 맞방향으로만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또 필요하면 또 상황에 따라서 전방을 향할 수도 있고 후방을 향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자율주행 차량 내부의 의자는 고정될 필요가 없다.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공간만 충분하다면. 그래서 이렇게 핸들의 필요성과 자율주행 차량의 의자의 방향성에 대한 지향성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여러분들은 뭔가 그 공간에 대한 자유도가 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핸들하고 의자는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여기가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여기가 뭐 자동차 내부인지 아니면 어떤 회의 공간인지 이렇게 좌석 가운데 하나의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인 승용차의 공간에서 이렇게 가운데에 테이블이 있다? 굉장히 상상을 하기가 어렵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볼까요? 이렇게 굉장히 좌석들이 빽빽하게 있고 핸들도 있어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테이블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이 공간 어떤가요? 핸들 하나만 없어졌을 뿐인데도 그 공간만큼 의자가 뒤로 밀려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운데에는 어떠한 공간이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뭔가 노트북도 있고 헤드폰도 있고 이를 통해서 뭐 노트북을 통해서 자기네 업무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음악도 듣고 이러한 공간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핸들이 없어진다는 것, 의자가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이 이미지에선 차량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자가 회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하지만 차량의 공간이 충분히 넓다면 회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간에 대한 큰 자유도와 공간에 대한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자율주행차의 내부 공간이 과연 그럼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분야는 운전석의 위치와 비중이 변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운전석의 위치 어땠죠? 전방을 지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토로소 앵글, 즉 운전을 하는데 최적의 공간 각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운전석의 위치와 그리고 비중 역시 변화하게 되죠. 이제는 사실 자율주행 차량이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운전석을 운전석이라고 부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운전석의 위치와 비중에 있어서 큰 변화가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한 구성이 변화할 것입니다. 공간에 대한 구성이 변화할 것입니다. 의자에 대한 회전의 자유도가 증가하고 핸들이 사라지고 기타 여러 가지 운전과 관련해서 공간이 소모가 됐던 것들이 운전이 필요 없게 되면서 그 운전에 의해서 차지했던 공간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공간의 어떤 구성이나 배치에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주행 방향에 대한 그 지향성 요구가 감소할 것이다. 물론 전방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방과 뭐 측면과 이런 환경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 환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좌석을 전방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굳이 이제는 의무적으로 주행 방향을 향해서 의자가 배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좌석의 기능도 이제는 변화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운전석은 운전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더 이상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조는 거를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운전자를 잠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운전석과 조수석이라는 개념은 자율주행 차량이 되면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로소 앵글에 대한 유지 필요성이 감소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운전석이 변하고 뭐 공간이 변하고 뭐 좌석의 방향성이 변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 결국은 제가 가장 말씀드린 것들은 뭐냐? 내부 공간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자, 뭐 여러분들 극단적인 예로 서울에서 멀리 부산이나 울산, 진도 운전을 해서 가본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 그 운전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차 안에서 뭘 하시나요? 말씀드렸죠? 운전자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를 할 여유가 있습니다. 오로지 운전만 해야 하죠. 조수석에 있는 사람, 운전자를 도와줘야 합니다. 물론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적인 차량에서는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차량 내부의 공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뭔가 운전이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되면 운전석에 있는 사람도, 운전석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뒷자리에 있는 사람도 모두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즉 차량 공간이 예전에는 운전에 집중이 된 그런 공간으로서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율주행 차량의 공간은 운전이 아닌 모두가 다양하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개념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게 아마 가장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공간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사실만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뭐 오늘 수업은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공간 소비가 증가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제는 운전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성적인 요소의 비중도 증가한다라는 것은 또 잠시 뒤에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사진이죠. 여러분들 그 지금 보시는 이미지 어디 같습니까? 호텔인가요? 네. 여기는 숙소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미지 안에 계신 모델이 잠들어 있는 이곳은 차량 내부입니다. 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정말 이런 시대가 올까요? 네. 왜냐? 네. 운전이 사라지고 좌석에 대한 고정이 필요가 없어지고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넓다다 보니까 극단적으로는 차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고 나는 차에서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서울에서 부산 진도까지 갈 때는 장시간 운전을 해서 뭐 진도까지 가면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겠지만 자율주행 차량이 되면 저는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만 자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장시간에 운전을 하더라도 저는 잠이 들고 나서 개운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잠에서 깨면서 굉장히 나는 개운한 상태가 되는 거겠죠. 과연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가 올지 다시 돌아갈까요? 이러한 시대가 오고 정말 이러한 모습이 실현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자율주행 차량 구입할 의사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뀐 공간, 바뀌게 될 공간 과연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1주차에서 세계 ICT 전시회에서 나온 최신 자율주행 기술 트렌드를 직접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 차량 내부 공간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즐긴다는 거죠. 어떻게 즐길 수가 있죠? 이제 우리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량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저는 뭐 음악을 들어도 됩니다. 영화를 봐도 되죠. 운전석에 있는 사람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니면 내 스스로 어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내 스스로에게 그동안 열심히 일한 나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게임도 즐길 수 있고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으로서 이 차량 내부 공간이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CES에서 소개된 영상 중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 내부에서 사람들이 VR 안경을 착용을 하고 가상현실 속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VR 안경 내부의 공간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차량이 진동까지 하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게임을 즐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시연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엔터테인먼트의 공간, 그 동영상과 결부지어 생각하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라는 개념을 넘어서 이 자율주행 차량 내부의 공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포테인먼트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의 공간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 복습 잘 하셨으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용어죠. 엔터테인먼트도 중요하지만 인포메이션으로서의 공간이다. 즉 차량 내부에서 나는 나 자신을 즐길 수 있지만 차량 내부에서 나는 또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웹 서칭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운전하는 중에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오늘이 시험인데 아직 미처 공부를 못한 여러분들 급하게 차량 안에서 벼락치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의 공간으로 이 차량 내부 공간이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의 제조사들은 매년 CES나 MWC와 같은 전시회에서
인포테인먼트로서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 디자인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무실로서의 공간이죠. 예, 아까 이미지에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 아까 이미지에서 오른쪽 이미지에 가운데 테이블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 테이블에서 뭐 여러분들 만나서 뭐 노트북을 통해서 노트북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화상 회의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의자들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회의 당사자들이 이 의자에 마주 앉아서 또 회의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사무실로서의 공간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다양한 또 문화 활동의 공간으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거주 공간으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방금 보셨죠? 이렇게 마치 호텔인 것처럼 차량 안에서 편하게 숙면을 취하고 있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거주 공간으로서도 거듭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작할 때에는 차량 내부의 공간이 뭐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라고 갸웃갸웃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이 되면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극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살펴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 이제 좀 공간, 플랫폼 어떻게 변할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 공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공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무리 없이 잘 수업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